저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강웅이라고 합니다. 콩팥은 약 150g 정도의 작은 장기지만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문제는 기능이 20%에서 30% 수준까지 떨어질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라는 점인데요. 3개월 이상 서서히 콩팥이 병에 생기는 것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이 만성 콩팥병이 심해지면 자신의 콩팥만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이 오르거나 몸이 붓고 요독증 같은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을 대신할 대체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혈액투석기를 통해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제거하는 혈액투석 방법, 복강에 투석액을 넣어 노폐물을 제거하는 복막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이 있습니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은 정상 신장 기능의 약 15% 정도를 대체할 뿐이지 나빠진 콩팥을 회복시켜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콩팥의 중요한 기능인 혈압 조절, 적혈구 생성 호르몬 합성, 비타민 D 생성 등은 투석 치료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의 건강 상태는 대부분 좋지 않고 먹는 약들이 상당히 많고 이틀에 한 번꼴로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이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말기 신부전증 환자들에게 투석 없는 일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치료법은 건강한 기증자의 신장을 이식받는 신장이식이 있습니다. 신장이식은 콩팥 기능의 50% 이상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합병증의 예방이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생존율 면에서 투석 치료에 비하여 2배 이상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이식의 경우처럼 이식이 치료의 마지막 보루는 아니지만 신장에 있어서는 이식이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치료법입니다. 따라서 신장 이식을 받을 여건이 된다면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장 이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여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공여자가 가족이나 친척 같은 생체 공여자이거나 아니면 내사자와 같은 사체 공여자이냐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 먼저 생체를 기증해줄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기증자는 조직 적합 항원 검사, 임파구 교차 반응 검사, 일반 신체 검사 등 이식 수술 적합도를 위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혈연간 장기 기증이 아닌 순수 장기 기증의 경우 아무런 대가 없이 수혜 환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증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순수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데요. 신체 검사 후 의료진의 적합 판정과 함께 코너스의 수술 승인까지 나면 신장 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주위에 생체 신장 기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 관리센터에 뇌사 신장 이식 대기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뇌사 장기 기증자가 발생하면 장기 이식 관리센터는 이식 대기자들 가운데 뇌사 기증자 친인척의 장기 이식 대기자가 있는지 조직 적합도, 혈액형, 대기 기간 등 다양한 요건을 점수화해서 이에 따라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장 이식 건수는 2,227명이고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약 3만 1,000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수치이며 장기 이식 전체 대기자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다 보니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환자분의 신장은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식 수술은 기증자의 신장을 적출한 후에 수혜자에게 기증자의 신장을 옮겨줍니다. 기증자의 신장 적출을 통해 동맥과 정맥, 요관을 연결하기에 적합하도록 정리를 한 후 수혜자의 장골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혈류를 재개통하면 요관을 통해 소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요관을 수혜자의 방광에 연결하면 이식 수술이 끝나게 되는데요. 약 평균적으로 4시간 정도의 수술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신장 이식을 받으시면 수술 후 약 2주간 입원하여 회복 기간을 거친 뒤 퇴원하게 됩니다.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장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유독종의 증상에서 벗어나고 식이요법에서 자유로워지며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 후 고열, 복통, 수술 부위의 압통, 소변량 감소, 체중 변화, 구토 및 선스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체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유해물들이 우리 몸에 침입하면 이들을 억제, 파괴시키는 방어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유해물질과 이식된 장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침입자를 관조하여 공격하려 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거부 반응이라고 부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식 수술을 한 후에 이식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면역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면역 억제제는 몸 안에서 일정 농도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을 놓쳤다면 다음날 2배 용량을 복용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과 복용량을 상의한 뒤에 투약하도록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큰 부작용이 감염인데요.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감염이 있으면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 억제제 자체가 독한 약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유발, 소화불량, 약 독성으로 인한 신기능 저하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식 후 6개월까지는 면역 억제제가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장 이식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식받은 새 신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신장 이식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식 후에도 평생 관리를 통해 오랫동안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식 후에는 혈당 상승, 고혈압 등의 성인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하며 매일 30분에서 6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식이요법으로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등의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달고 짠 음식, 가공식품, 동물성 기름을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급적 날 음식이나 덜 익힌 해산물류 같은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이식 후에는 요독이 호전되고 수술 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 때문에 식욕이 보통 좋아지는데 이때 체중이 증가되지 않도록 적절히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많은 곳을 되도록 피하도록 하고 개인 위생을 챙김으로써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공여자라면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식 후에 한 개의 신장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신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 질환 환자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삶의 질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신장 질환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데 생체 신장 이식을 받으면 가장 좋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사 공여자 신장 이식이 대안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공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장기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